저는 페이지 208페이지 가스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설비 쪽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다음 중 가스 미터에 대한 미터기 계량기를 칭하죠. 그래서 1번에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하고는 15c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3번에 전기 계량기나 개폐기하고는 얼마 이상? 60cm 이상 이격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30cm 이격시켜야 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전기 접속기나 전기 전멸기. 그래서 전기 접속기가 무엇인가 하면 콘센트예요. 콘센트, 전멸기, 그리고 꿀뚝이죠. 꿀뚝. 이것이 30cm 이격시켜야 되는 겁니다. 30cm 이상. 그래서 60cm 이격시키는 거하고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기하고는 2m 이상 이격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이 30, 60, 2m 이것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LPG, LNG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죠.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것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프로판, 부탄이 주성분이다 보니까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LPG는 생선가스엔 중독성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경보기는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PG는 정상 압력에서 기체이지만 압력을 가하거나 냉각하면 쉽게 액화된 탄화수소료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저겁니다. 그런데 부탄가스는 조금 주의하십시오. 부탄가스는 액화 온도가 너무 상온에 가깝습니다. 마이너스 0.5도씨 액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운 데서 키면 기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추울 때 치면 화력이 안 좋은 이유가 바로 부탄가스는 액화 온도가 마이너스 0.5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운 데서는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 들고 가서 불 켜면 효과가 있다 없다? 잘 없는 게 화력이 안 좋습니다. 새거 끼거든. 그래서 남성분들 간혹 가다 뜨거운 물에 넣었다 부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러죠. 라이터 불렀지. 가스통을 데우고 이런 분이죠. 위험하게. 그 다음에 3번에 LNG는 공기보다 가벼움으로 메탄이 중성분이죠. 그래서 가벼움으로 LPG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LNG는 일반적으로 이거죠.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틈새나 문이 열려 있으면 쉽게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게. 근데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어떻게 체류한다는 게.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다음에 LPG, LNG 중에 누가 폭발성 위험성이 높다? LPG가 높습니다. 자, 공기 중에 일정 이상이 돼야지 폭발을 합니다. 일정 양 이상이 돼야지. 무조건 폭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LPG, LNG 중에서 LPG는 적은 양이 차도 폭발하고 LNG는 더 많은 양이 차야지 폭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안정성이 더 좋다? LNG가 안정성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로 LNG를 거의 공급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LNG는 대규모 저장시설이 필요하고 공급은 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5번에 보면 LNG는 LPG보다 연소시마다 많은 양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죠. LPG가 많은 공기량이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LPG는 프로판하고 뭐가 주성분이라 했어요? 부탄이라 했잖아요. 프로판하고 부탄이. 그럼 프로판이 탄소가 3개, 수소 8개거든. 부탄은 탄소 4개, 수소 10개예요. 그러면 탄소하고
뭐가 됩니까? 산소하고 결합해서 있죠? 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LNG는 뭐다? 메탄 주성분이라고 했죠? 메탄. 그래서 CH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산소 공기량은 많이 필요하다? LPG가 공기량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누가 더 발열량도 크다? LPG가 발열량이 큰 거예요. LPG가 발열량이 큽니다.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가스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가스 배관은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그래서 원래 이 가스 배관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가스 배관을 했더니 가스 배관을 내더라고요. 자, 가스 배관 뭐다? 이연매하고 이격거리예요. 가스 배관 이연매. 가스 배관 이연매와 이격거리입니다. 이연매. 그런데 뭐는 제외하고 용접 이연매는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가스 배관 연매와 이격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하고는 15c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3번 먼저 보면 가스 배관은 전기 콘센트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전기 콘센트가 뭐라 했어요? 전기 접속기라 했죠? 전기 콘센트나 전기 전멸기하고는 다 똑같아. 가스 계량기나 얼마 이상? 30cm 이상 이격시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 계량기나 개폐기하고는 전기 개폐기하고는 개폐기하고는 얼마 됩니까? 60c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스 미터기하고 전기 미터기 계량기하고는 얼마? 60이 되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대 내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50에서 250mm AQ가 되는데 500에서 550으로 수치를 장난친 게 크게 올려준 겁니다. 자, 그리고 LNG, 5번에 LNG의 경우 가스 경보자인 천장에서 뭐다? 30. 그럼 LPG는 뭐다? 바닥에서 30. 3번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심심해서 이거 다 쓰기 싫어가지고 쓰기 싫어서 그냥 가스 배관 이렇게 해봤거든요. 실제 가스 배관으로 냈습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틀렸으면 소송 제기하겠지만 맞춰가지고 소송 제기는 안 했습니다. 배관하고 이격거리가 아니에요. 뭐하고? 이연매하고 이격거리입니다. 그럼 이연매에서 혹시나 뭐가 될 수 있으니까 가스가 누설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은 제외입니다. 용접은 이격식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가스 배관은 보통 이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집 같은데 이렇게 보통 나사 이용을 많이 했잖아, 맞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쪼아놨죠. 쉽게 여러분들 가스 배관 왔을 때 콕하고 그 사이 있죠? 콕하고 이렇게 연결할 때 있죠? 그런 데서 누설될 수 있죠? 그런데 하기하고는 이격거리를 안 해놨습니다. 하기하고 가스 배관이 이격거리가 없는 이유는요, 이격시키면 접속을 못 하잖아요. 가스레인지가 하기예요? 가스 배관 연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가스가 공급돼요? 그래서 가스 배관 이연매하고 하기하고 이격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 집 가스레인지 특별한 가스레인지가 있습니까? 가스 배관 연결 안 해도 가스가 잘 나오는 없죠? 안 그래 부탄가스 써야 돼요?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그럼 LPG 누출 감지기는 바닥면으로부터 얼마 이상? 30cm, 0.3m 이내에 설치하면 되죠. 그리고 이번에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지면으로부터 얼마 이상 매설해야 됩니까? 0.6m 이상, 최소 매설 깊이는 0.6m 이상으로 하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주어져 매설 깊이를 깊게 하라겠죠? 포 8m 이상 도로와 같이 차량이 큰 게 다니죠. 그럼 이럴 경우는 얼마 이상? 120cm 이상, 1.2m 이상 매설을 해야 돼. 이럴 때는 안전을 위해서 매립 깊이를 깊게 해 주셔야 됩니다. 깊게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스 계량기는 전기 개폐기로부터 얼마 이상? 0.6m, 60cm 이상 이격시면 되죠. 그 다음에 LPG든 LNG든 가스는 원래 무색무침입니다. 무색무침으로. 자, 냄새나는 물질을 넣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냄새예요. 여러분들 가스 냄새를 맡을 수는 없죠. 가스 냄새를 못 맡으면 무색무치라서. 그래서 거기 냄새나는 물질이 향료라고 해요. 향료. 보통 메캅탄 종류의 향료를 넣어주는 거예요. 뭐 부치제라고도 하고, 부치제. 냄새나는 물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건물 내의 가스 배관은 뭐다? 노출 배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이래야지 가스 누설 여부를 뭐다?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 배관을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다음 중 가스 계량기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막식입니다. 막식. 그리고 회전식이기. 자, 이 산업용 있죠. 공장 같은데 이럴 때 쓰는 것이 회전식. 사용량이 적을 때는 막식을 사용하고요. 사용량이 많으면 회전식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장 같은 이런 산업용들은 회전식을 쓰고요. 그러면 사실 자 이겁니다. 얘들이 자 저겁니다. 실제 계량기 있죠.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런 데는 막식이나 이런 회전식 두 개 가지고 실측식을 쓰는 거예요. 추측을 할 수는 없어요. 추측식을 쓰면 안 돼요. 요금 부과하는 데 있죠. 요금 부과하는 데 추측하면 안 되죠. 실측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설에 보면 해놨죠. 실측식이 있고 뭐가 있다? 추측식 있죠. 추측식은 쓰면 안 돼요. 추측은 적을 때 쓰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가스 회사에서 보내면 중간중간에 있죠. 측정하는 거죠. 이런 데는 추측식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요금 부과하는데 추측으로 부과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정밀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측식을 쓰는 거예요. 실측식은 건식이나 습식 계량기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말단에 쓰는 것들은 거의 요금 부과할 때는 건식을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는 뭘 쓴다? 양이 쓸 때는 막식 형태로 쓰고요. 이제 많이 쓸 때 있죠. 그때 회전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도시가스 압력은 꼭 체크해 놓으세요. 도시가스 압력은 고압, 중압, 저압 기준 정확히 알아두세요. 고압, 중압, 저압 정확히 구분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면 도시가스와 LPG 사용량 표기비죠. 도시가스는 무슨 거래? 최적 거래입니다. 최적이고, 그 다음에 LPG는 뭐다? 킬로그램 퍼, 중량으로 씁니다. 킬로그램 퍼. 그래서 옛날에 프로판 썼을 때 몇 킬로 이렇게 사용했죠? 20킬로 막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지하 매설하는 가스 파이프는 무슨 색으로 설치하는가? 지하는, 자, 이겁니다. 지하는 압력에 따라 차이가 있죠? 지하 매설 배관은, 지하는 저압일 때는 항색이고요. 중압 이상, 중고압이죠? 중압 이상일 때는
붉은색, 적색으로 나타내면 돼. 적색. 압력 안 좋아지고 그 색깔 있는 것 중에 고르시면 되겠죠? 나중에 소송 제기하고 원래 압력을 주어지게 내야 돼.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알면서도 일부러 그냥 해놨습니다. 자, 제압은 무슨 색? 항색. 중고압은 뭐다? 붉은색, 적색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 찾으면 돼요? 항색은 없죠? 1번 하면 되겠네요. 다른 색깔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은 뭘로 한다? 원칙은 항색으로 하되 항색들을 이중으로 표시하면 예외라 해서 그래서 건물 색채하고 동일한 색채로 가는 거예요. 보기 싫잖아. 여러분들 옛날은요, 진짜 가스백을 노란색으로 다 칠했었어요. 항색으로. 옛날은 무조건 항색으로 칠했었습니다. 그렇게 건물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그걸 건물 색채와 같은 색으로 칠하되 항색 띠를 두 줄로 표시한 거예요. 노란색을. 자, 그리고 자, 8번 가스 조정기는 압력을 갖다가 자,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 뭐다? 조정기입니다.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3번. 그리고 넘겨서 9번 문제. 자, 액화석유가스입니다. 액화석유가스니까 뭐다? LPG죠? 액화석유가스는 LPG입니다. bom배에 설치. bom배는 뭐다? 용기. 자, bom배는 용기입니다. 자, 프로판 가스통 있죠? 회색통 있죠? 그게 bom배 용기가 bom배. 그래서 액화석유가스 bom배에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용기는 옥에 두고 하기는 무조건 나오면 2m 이상이 돼 주시면 돼. 하기로부터는 2m 이상 이격시키면 돼. 그래서 가스 계량기도 하기로부터 얼마? 2m 이상 이격시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렌지로부터 가스 계량기가 멀리 떨어져 있죠. 자, 아파트에 보세요. 가스 계량기하고 가스렌지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떨어져 있죠? 또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니까. 자, 아파트는 저 뒷배란 데 있죠? 저 구석에 있죠? 맞죠? 아예 한 번씩 적었잖아요. 뭐 적었어요? 아니면 저 벽으로 구획돼 있죠? 맞죠? 맞죠? 벽으로 구획돼 있거나 이래 돼 있잖아요. 맞죠? 하기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알아보시네. 하기 2m. 그리고 용기는 몇 도씨? 40도씨 이하에 보관해 주시면 돼요. 용기는 충격을 금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자, 뭐 등등 이렇게 하면 되죠. 오븐이 통풍 잘 되고 직사광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놔는가 하면 뒤에 놔두지 아니면 옥상에 놔두는데 위험하게 놔뒀어요. 옥상에 놔두면 어떻게 놔두는가 하면요. 밑에 좀 바닥 띄워야 되겠죠. 바닥이 데워지니까. 바닥에 그냥 놓지 말고. 맞죠? 벽돌 나가놓고. 또 어떻게 나는 거 옛날에 그 위에다가 있잖아요. 자, 슬레이트 있죠. 슬레이트는 아니면 고무 있죠. 뚜껑 딱 닫아가 그냥 돌로 하나 딱 눌러놓고 그냥 끝이야. 좀 위험하게 놔둬서 우리나라에서 안전 불감증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에 가스 배관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가스 배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거, 외부로부터 부식과 손상이 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피해 주시면 되겠고, 온도 변화를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관 재료는 강간호로서 나사 접합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층 건물은 뭐 해놨습니까? 용접해놨죠. 용접 접합한 거야. 자, 그래서 아파트 봅니다. 아파트 뒷벽면에 가스 배관 올라가죠. 나사 접합 안 돼 있죠. 뭘로 해놨어요? 용접해놨죠. 고층 건물은 용접 접합해놨고, 보통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에 고깃집, 갈비집 가보면 가스렌지 여기 가스렌지 쓰리 고기 구워 먹잖아, 맞지? 근데 그거 보면 전부 다 나사 접합이었잖아.
T, 엘보 이런 거 있었잖아. 그게 다 나사주법이잖아. 맞죠? 그래서 가스 누설된지 여부를 이렇게 비누 이런 걸 해봐야 되니까, 아니 요새는 저 가스 회사에서 그 검침기 가져오죠. 이렇게 되면 뚝뚝뚝 소리 나죠. 그래서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배관은 그래서 무슨 배관한다? 노출 배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온도 변화를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관 재료,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4번에 건물의 주요 부를 관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질문 한 줄 나왔어요. 주요 구조 관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접 전기시설과 충분한 거리를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거 11번 문제 보시면 가스 시설의 가능성이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LPG는 액화 석유가스죠.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채취된 가스를 액화 압축 냉각해서 만든 것이 뭐다? LPG입니다. 최적은 250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유량포기는 도시가스는 뭐다? 최적이었죠. 몇 입방메다 퍼아우고, 액가스 서로 바뀌었네요.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아파트에서 있죠. 나중에 쓰는 거 있죠. 그게 최적이에요. 몇 입방메다. 아파트에서 항상 며칠까지 어디 기입하세요. 적어놓은 거 있죠. 검은 글씨. 뒤에가 붉었죠. 가스 계량기 보셨죠? 검은 글씨를 써서 해놨죠? 그게 최적이에요. 몇 입방메다 썼는가. 그게 최적입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6에서 2m 이하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 용기는 5개의 두고 2m의 하기 접근을 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압력은 저압일 때는 뭐다? 0.1메가파스칼 미만 압력이고, 뒤에 거 체크하세요.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이 저압이에요. 명심하세요. 그거 단서 조건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12번은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꼭 맞춰야 될 분들은 하시고, 왜 그러냐면 경보기를 저 혼자만 해놨더라.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한 2군데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 215페이지 소방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 올해도 2문제에서 3문제 사이로 출제될 것 같습니다. 요새 불이 너무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만 되는 게 아니고 소방 화재하고 안전과 관련돼서 다른 데서도 조금 더 낼 거예요. 뭐 구조적인 측면 이런 데서도. 그래서 올해 저 불이 너무 자주 나고 있죠. 이제 어디까지 나면 선박에서까지 또 나잖아요. 이제 꺼졌다 가던데. 뉴스 안 봤습니까? 어디 배에 불이 나가지고 있죠. 올해 탔어요? 어디서 불났습니까? 차에서 불났습니까? 선박에 태운 차에서? 그럼 어느 도시에서 탔습니까? 인천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불나고 불이 하여튼 돌아가면서 다나? 가만히 있어봐. 이제 병원이나 건물에서 불났었고, 맞죠? 선박에도 불났고. 또 어디서 불나야 돼요? 어디서 불이 먼저 날 것 같습니까? 선박에서도 불났고, 건물에서 불났고, 맞죠? 그럼 남은 데 몇 군데 있죠? 이제 그건 건물 퉁쳤고, 병원 이런 거 퉁쳤고, 나다가. 이제 배 있잖아요.
하늘 나르는 거 있고, 맞죠? 땅 속에 있고. 그건 옛날에 났고요. 새로 나야죠.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 소방설비. 소방설비에서 보시면 1번에 소방시설에 분류해서 소화설비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소화설비는, 자, 명심하세요. 스프링쿨러 설비만 빼고 전부 다 뭔가만요, 단어에 소화란 단어가 들어가요. 명심하세요. 뭐가 들어간다? 소화설비는 스프링쿨러 설비만 빼놓고는 다 소화란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소화기, 스프링쿨러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죠. 연결 살수 설비는 어디입니까? 소화 활동 설비였죠. 그래서 소화 활동 설비 몇 가지를 잘 기억하라 했어요. 소화 활동 설비 6가지를 암기해 두라 했죠. 소화 활동 설비 몇 가지? 6가지를 암기하라 했어요. 소화 활동 설비. 자, 소화 활동 설비 6가지. 재현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그리고 연소 방지 설비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했죠? 외워두세요. 다 외우라 했는데 암기했습니까? 아직도 암기 안 했어요? 재현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그리고 무슨 비상 콘센트 설비, 순서대로 합시다. 무슨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그 순서죠. 자주 보시면 돼요. 이 6가지 암기. 너무 많아. 그 언제 다 암기해요? 다 암기하려면 다 암기하세요. 다른 것까지. 6가지 암기하세요. 소활동 설비 6가지 정확히 파악하시면 돼요. 뭐 어떤 연결이 나오든 신경 써버리고.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 보시면 소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활동설비는 재현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 등으로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뭐다? 소화활동설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설비는, 자, 그래서 노즐선을 0.171메가파스칼 이상 130리터 퍼미 이상 되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에, 3번에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우리가 그 보면 펌프의 흡입척에는 뭐다? 진공계, 토출척에는 뭐다? 압력계를 설치한다. 그 맞죠? 그래서 토압 외우도록 했어요. 무슨 압? 토압. 토출척은 압력계로 압력 측정해요. 흡입척은 연성계 내지 진공계고, 흡입척은 연성계나 진공계. 흡연은 진하게 이렇게 외우라겠죠. 흡연은 진하게 빨아버리면 처음 피우는 사람 킬록킬록 토해요. 토압. 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옥내 소화전 설비 1층에 4개, 2층에 4개, 3층에 3개가 설치된 건축물의 소활동의 유효 저수량 있죠? 자, 유효 저수량은 어떻게 구하시면 된다 했습니까?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우를 해서 구하시면 된다. 그럼 2.6 세제곱 곱하기 N우인데 이 N우는 합산이 아니라 겠죠.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다. 5개 이상이면 5개를 하면 되는데 주의할 것, 이것은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다. 그럼 지금 자, 개수 많네 이러면서 4개, 4개, 3개 더해가지고 5개 이상에 5개 넣으면 안 된다. 그럼 얘는 몇 개?
4개를 해야 되죠.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4예요. 그러면 얼마? 10.4 입방미터를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10.4. 명심하지? 여기는 합산해서 구하는 게 아니다.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를 대입해서 푸는 거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보시면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물이 하나죠. 대상물은 거기 보시면 먼저 아파트하고 뭐죠? 30층 이상의 오피스의 모든 층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해설에서 조금 봅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라 해놨죠. 그래서 소화약재 방출구는 한기구하고 명심하지. 청소 부분과 어떻게 분리되어 있어야 돼. 분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보면 후드 한기 부분 있죠? 그리고 약재 방출과 구분되어 있어야 돼.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모르시는구나. 주방용 이 자동 소화기구 설치되면요, 이게 뭔가 불이 나게 되면 위에서 어떻게 소화약재를 확 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작등이 생기면요, 불이 안 났는데도 확 뿜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발사되면요, 자동으로 뭔가 가스 밸브 있죠. 저 전단 밸브, 가스 계량기 있는데 그 전단 밸브 있거든. 걔를 확 잠그게 돼 있어요. 걔가 발사되면요, 가스가 안 나옵니다. 차단돼 버립니다. 차단 밸브를 탁 잠그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가스레인지 가동하려고요, 키면 가스가 안 나와요. 차단 밸브가 잠겼기 때문에. 예. 그 계량기 있는데 있죠. 그 밸브가 자동으로 탁 당깁니다. 세대별로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치되는데, 이게 설치가 된대.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옛날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의 경우는 이 소급 적용을 못 하다 보니까 있죠. 그럼 옛날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는가 가르쳐 줄게. 16층 이상의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아파트 있죠. 거기는 11층과 15층 사이야. 진짜 오래된 아파트야. 그런 데는 11층에서 15층 사이 얘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오래된 아파트는 6층에서 10층 사이에 이 설치가 돼 있어요. 스프링쿨러 11층부터 설치된 아파트가 있고, 근데 요새 아파트는 11층 이상 아파트가 돼버리면 전층에 스프링쿨러 다 설치하거든. 그러면 여기는 요새 아파트는 다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게 11층 이상이 돼버리면 아파트가. 그리고 요새 아파트는 다 무조건 다 설계돼 있어요. 아파트는 무조건. 아파트는. 그러면 연립주택가 다세대는 이게 안 설치돼 있고요. 아파트는 이제 무조건 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 보시면 돼.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는 이 자동식 소화기가 있죠. 자동으로 다 설치돼 있다 이래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세요. 기억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정도 한번 봐두면 돼. 리얼.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있죠. 탐지부수에 분리돼야 돼. 이때 거기 해놨죠.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뭐다? 천장에서 30cm 이하에 설정, 이내에 설치하면 되고,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서 30cm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하재 안전기준상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는 건 하죠.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을 설치해서
자연 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고가수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압 펌프 해놨죠. 자,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전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우리가 충압 펌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읽어두시고 긴 거는 장난 안 칩니다. 그리고 4번의 체절 운전이란 펌프의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펌프의 토출적의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입니다. 체크하세요. 무슨 상태에서? 열린 상태가 아니고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체절 운전이라 해요. 무슨 상태? 닫은 상태. 그럼 요거 살짝 장난칩니다. 앞으로 열린 상태 하는데 무슨 상태? 닫은 상태에서 펌프 운전한 걸 무슨 체절 운전이라 해요. 그 다음에 5번에 진공계는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는 이것은 연성계예요. 자,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만 되는 거예요. 대기압 이하만 되는 게 진공계고, 대기압 이상과 이하가 다 된 연성계. 아니면 우리가 저거라고 보시면 잘 모르면 부드러운 걸 연성이라 하죠. 맞아? 연성은 부드러운 거잖아. 그럼 부드러운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 친하죠. 맞아? 아닙니까? 그렇게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상 이하 다 되는 거는 연성계고 진공계는 이하만 돼요. 진공계는 이하만.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돼요. 잘 안 되면 그렇게 공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건 얘는 배관을 낼 수 있는 데가요. 강경을 낼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거든. 연결 송수관 설비 쪽하고 여기에요. 옥내 소화전. 이 두 쪽을 강경 가지고 시험을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험을 그때 옛날부터 자꾸 두 쪽만 그려줬던 거예요.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이 옥내 소화전 두 개. 근데 연결 송수관에서 시험을 냈어요. 강경 가지고. 다른 데는 강경을 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딱 낼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데예요. 그러면 강경은 옥내 소화전은 이거야. 이렇게 가면 돼요. 이게 이제 수직 배관 있죠? 수직 배관, 주 배관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가지 배관이 나가잖아요. 가지 배관. 그래서 이때 가지 배관은 호수 구경하고 같아야 되니까 40mm 이상 되면 되죠. 근데 호스릴 방식일 때는 얼마다? 25가 되는 거예요. 호수하고 같이 가야 돼. 이거하고 뭐하고 간다? 호수 구경하고 같아요. 쌤이. 호수 구경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얘들은. 틀리면 결합이 돼야 안 돼요. 호수를 결합해야 되죠? 자, 이래 되고. 그럼 이 수직 배관은 50mm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50mm 이상이면 되는데, 호스릴 방식일 때죠? 호스릴 방식일 때는 32mm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얘가 수직 배관을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할 때, 연결 송수관 설비와 겸용하면요, 연결 송수관 설비가 100mm 이상 되거든. 그럼 이때는 100mm 이상이 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낼 때가 여기하고 연결 송수관밖에 없습니다. 강경 내는 건. 다른 데선 강경 내기 힘들어요. 차라리 배관 개념을 낼 수는 있고요. 스프링클러 이런 데서. 자, 개념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뭐가 돼요? 먼저 가지 배관은 40mm 이상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1번 되겠네. 1번.
자, 그리고 6번 옥외소화전은 낼기 이거예요. 옥외소화전은 최소 방수압력과 이 방수량 있죠? 이걸 정확히 암기해두면 된다. 옥외소화전은 얼마 이상? 0. 자, 그래서 옥내, 옥외, 스프링쿨러 다 보시면, 자, 옥내 소화전하고 옥외소화전 그리고 스프링쿨러 있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되죠? 옥내소화전은 0.17 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방수량이 마다 130 리터 퍼민 이상 돼주시면 되죠. 옥외소화전은 0.25 메가파스칼 이상이고 350 리터 퍼민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설비는 얼마다? 0.1 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방수량은 얼마? 80 리터 퍼민 이상이면 되죠. 근데 요거는 최고가 있다 했죠. 최고 압력은 얼마? 1.2 메가파스칼 이하가 됩니다. 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의 스프링쿨러 설비를 보도록 합니다. 7번의 스프링쿨러 설비. 자, 스프링쿨러 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주차장에 설치한 스프링을 습식 이외의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습식은, 자, 1차, 2차측 배관이 전부 다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동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은 건식이나 뭐다? 준비 작동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 그래서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번에 스프링쿨러 헤드의 가용 합금형은 표준 67에서 75도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72도씨짜리예요. 아주 저기 써놨어요. 온도를. 표준 용량 온도가. 그리고 3번에 스프링쿨러 헤드의 방수압력은 0.1에서 뭐다? 1.2 메가파스칼 이하이고 방수량은 80리터 퍼민 이상이 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 작동식은 1, 2차 배관의 헤드까지 가압수가 충만되어 있는 것은 뭐다? 습식이에요. 습식. 그러면 준비 작동식은 1차 측에는 가압수가 차지 2차 측 배관, 2차 측 배관이 건물에 있는 배관이 2차 측 배관이에요. 2차 측 배관은 여기는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되어 있다 했죠? 쉽게 여기 안에 물이 들어와 있으면 뭐다? 습식이에요. 여기 배관 내에 있죠? 물이 들어와 있으면 뭐다? 습식이고 배관 내에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들어있으면 뭐다? 준비 작동식.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제 2차측 배관에 가압 공기, 압축 공기를 넣어서 뭐다? 건식이에요. 건식. 모르면 그 밑에 해설이 해놨잖아요. 자, 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5번에 보여 아파트 천장 반자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수평 헤드가의 수평 거리는 얼마? 3.2m 이하로 들어오면 돼요. 자, 이거 의미하는 게 이 3.2m가 뭔가 하면요. 이거요. 설치 거리가 아니에요. 설치 거리가 아니라 여기서 3.2m는 무엇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여기 헤더가 설치되어 있죠. 이 구석까지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 이 반경 안에 들어오라 이거죠. 이 반경 안에 들어오라 이 뜻입니다. 이 반경 안에. 그래서 이 3.2m를 설치 거리 간격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무엇이다?
이 반경 안에 들어오라 이 뜻입니다. 이 반경. 명심하세요? 3.2m.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면요. 정방이 배치할 때 이 헤더하고 좀 컸다. 그러면 헤더 이거 또 설치했을 겁니까? 이 반경 안에 들어오면 되거든. 그럼 이때 이걸 계산해 하니까 이 거리가 얼마가 나오더라? 이거는 3.2m가 나오고 최대가 요거 할 때 4.52m가 나오는 게 최대치가. 그 간격 산정하면. 그래서 요거 4.52, 4.52 곱해버리니까 얼마 된다? 20.43 방호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방호 면적 개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 자, 다음 중 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나옵니다. 자, 종류는 뭐 습식이나 건식, 뭐 준비전, 개방식 이런 게 있었죠. 그 습식이 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일반층이 이걸 씁니다. 근데 건식은 추운 곳에 쓰죠. 준비 작동식. 그러면 보통 아파트는 세대 내에 설치된 것은 뭐다? 습식이고 지하 주차장에 건식 내지 뭐다? 준비 작동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더는 구조상 폐쇄형과 개방형. 자, 이렇게 헤더가 좀 막혀 있는 걸 뭐다? 폐쇄형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저 안에 프레임이 밖에 원형으로 된 게 저기 프레임이고 밑에 반사판 있죠? 저기 디플렉터입니다. 그러면 안에 중앙에 보면 들어있죠?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는데 중앙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이 막혀 있는 거 저기. 저기 무슨 형이다? 폐쇄형이다. 폐쇄형. 폐쇄형이다. 때문에 폐쇄형이고. 그러면 저기 없는 게 무엇이다? 개방형이에요. 구분되면 설치 방법에 따라 상향형, 하향형, 척벽형 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러면 여기 현재 우리가 무슨 하향형이. 그러면 지하 주차장 같은 데는 반자가 없잖아. 그 뭐다? 상향형 헤더. 상향형이고. 그 다음에 상향식 헤더 설치할 때 해양식 배관. 상향식 헤더는 그냥 분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해양식 배관이 뭔가 밑에는 신축 배관이라 했죠. 그래서 이건 하향 헤더 설치할 때 해양식 배관합니다. 해양식 배관은 뭐 우리는 이렇게 칭하지만 법령적으로 무슨 배관? 신축 배관. 신축 배관 하라게 신축 배관. 법령상은 신축 배관이고. 신축 배관하면 돼. 그 하향형 헤더 설치 시 신축 배관을 하게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자 4번에 폐쇄형 헤더의 성능은 방수압력 0.1메가파스에서 80리터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간 한 개에 붙일 수 있는 한쪽으로 자 몇 개라 했어요? 헤더 수는 8개라 했죠? 8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기 반응형 스프링 헤더 설치 시 이거 꼭 암기해 놓으세요. 조기 반응형 이거는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공동주택의 거실이나 노유자 시설의 거실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있죠. 여기는 자 행동이나 이런 움직임 부자연스러울 수 있죠. 이럴 땐 빨리 반응하는 것을 표준형 헤더 하지 말아요. 이거 표준형 헤더고요. 얘들은 이런 것은 표준형이고 그래서 조기 반응형 헤더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9번에 스프링쿨러 설비 배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 가지 배관은 스프링 헤더가 설치되는 배관을 무슨 배관? 가지 배관이라 했어요. 그런데 교차 배관은 자 이거 직접 또는 수평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에 급수되는 자 그래서 직접 또는 수평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이 무슨 배관? 교차 배관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배관은 자 각층의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 배관을 뭐다? 주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축배관은 가지배관과 스프링풀 헤드에 직접 연결해주는 구비 용이한 배관을 뭐다? 신축배관이라고 해서 신축배관. 급수배관 이거 전체를 뭐다? 급수배관이라고 칭합니다. 답을 안 만들어 놨어요? 답이 없어요? 다 맞죠? 옳지 않는 게 없죠? 네? 아, 참, 잘못해놨다. 지문에 수평배관이 해놨네? 예. 수직배관을 통해서. 아, 거기 2번이죠? 2번에 수평자 틀리게 해놨다, 가보니까. 2번에 보면, 자, 교차배관은 직접 또는 수평배관이 아니고 수직배관을 통해서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겁니다. 급수하는 배관이 자, 교차배관입니다. 그렇게 틀리게 해놨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개념상 정확하게 수직배관을 통해서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입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보시면, 자, 소방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방수 압력이 가장 높은 거라서 옥내 소화전 얼마? 0.17MPa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은 0.25MPa 이상, 스프링쿨러는 얼마? 0.1MPa. 드렌처는 스프링쿨러와 같이 갑니다. 0.1MPa 이상 되면 되고, 연결 송수관은 뭐다? 0.35MPa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가 방수 압력이 가장 커야 됩니다. 그리고 11번 소화설비에 대한 설명, 요 11번은 잠시 휴식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